저 13회죠. 자, 13회도 뭐 그렇게 앞쪽에서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자, 1번, 5번. 역함수. 근데 5번 문제가 약간 특이한데, 우리가 뭐를 구하라 그랬어? G2'을 구하자 그랬어요. 다시 G 뭐라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역함수 미분은 뭐야? 역함수 정의 같다 한다. 맞아. F 프라임 G의 X 곱하기 G 프라임 X는 0이죠. 미분을 했기 때문에. 쏘리. 1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양쪽에 나누고 미분해도 되고 이 상태로 미분을 해도 되고. 됐습니까? 어차피 F2'도 필요하다. 참고적으로 이거 자체를 미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자체 역함수를 구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거는 분수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 정도가 아닌 거죠. 그렇죠? 6번에 중요한 얘기 수직 있었고요. 3번도 이게 뭐야? 그냥 미분하면 돼? 네. 맞아, 틀려. 네. 양쪽을 그냥 x로 미분하는 게 편할 것이다. 맞아. 2분의 1 집어넣고 x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y가 얼마 나와요? 6분의 8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7번은 접선 문제. 역시 접선 문제. 4번도 문제였고요. 자, 5번부터 봅시다. 9번. 자, 마이너스 2,0에서 3참수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걷는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 t, t 세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2에 대해서 기울기는 3t제곱 플러스 a가 되고 y는 3t제곱 플러스 a에 x 마이너스 t에 t 세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2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수투의 방식이고, 맞아,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2,0에서 걷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2, 뭐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뭐가 되는 것이죠? 직선. 맞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t세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2는 뭐야? m의 t 플러스 2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접선을 몇 개로? 2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맞아, 틀려. 그럼 똑같은 식이 돼요. 그래서 뭘 구하자? m을 찾자. 다시 뭘 찾자? 불러봐. 3t제곱 플러스 a는 좋은 게 뭐야? 한 줄이 줄어버리죠. 뒤에 정리할 게 빠져버리고, 맞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트에서 접점 가지고 가는 방법이고, 맞아, 틀려. m이다. 그럼 이제 뭐를 하자? m을 대입을 하자. 그러면 t 세제곱 플러스 at 우리의 목적이 뭐야? C죠? t 찾는 거야. 마이너스 2는 똑같죠? 3t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2a가 돼. 맞아. 그럼 at 사라지고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이 a다. 맞지? 네. 마이너스 1이 a다. 몰아놓고 2 나눈 거예요? 네. 우리의 목적 못 찾는 것이죠? t값. 근데 접선이 3개라는 얘기는 t값이 몇 개? 3개?
인정? 네.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계속 쓰던 그런 방법이고, 맞아, 틀려. 두 번째 방법은 뭐야? 이거는 식이 두 개 있을 때, 다시 몇 개 있을 때? 그래서 두 개로 만드는데,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문자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것 뿐이죠. 연산상으로는 얘가 훨씬 더 빠르다. 인정? 접선을 접점 기울기 접선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정상인데, 고급 사용자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선에 만들어 놓고 한다. 자, 10번. 중요한 얘기 뭐 있어요? 시작. 감소. 플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근데 엄밀히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아니고 0보다 작다지. 11번 넘어갈게요. 선생님, 얘가 왜 이게 3참수인데 여기 있습니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 틀려. 자, 11번 한번 해볼게요. 11번. 불러봐. F 플라임 X는 3X제곱 플러스 6AX 마이너스 A가 그 값을 갖지 않는다는 거는 뭐야? 0 되는 게 있다 없다. 뭐야? 중근. 5와 허근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로 끝이 나는데, 이걸 미적분 입장에서, 왜 얘가 미적분 입장에서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했대? A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이거는 할 의미 전혀 없는 문제예요. 됐습니까? 잘생겼어, 잉? 극소값이 마이너스 I야. 그러니까 플라임이 뭐가 되나? F 플라임 X는. 이 극소값이 마이너스 4다라는 얘기도 있고, 최대 최소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뭐야? 구간의 끝과 극대극소를 찾아줘야 된다. 맞습니까? 네. 그럼 F 플라임 X는?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귀찮죠? 어차피 0 되는 거 찾을 거니까. 맞아, 틀려? 4배의 X제곱 플러스 1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에. 맞아, 틀려? 2X. 2X가 0이어야 되는 거야. 맞아, 틀려? 네. 맞아요? 네. 분모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분자만 뭐가 되면 돼? 0 되면 되는 거야. 맞지? 네. 그럼 분자를 살펴보면, 불러봐.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 플러스 4가 0 되는 애를 찾아야 되는데, 2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가 0 된다. 맞지? 네. 근데 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우린 뭐 할 거야? 그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 A고, 알파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 함수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알잖아. 맞아, 틀려. 어떻게 생겼어? 네. 이렇게 생겼어. 4분의 A. 여기가 4분의 1 A야. 알파, 베타야.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 누구에 대해서? 4분의 1 A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극소값이 마이너스 4란 얘기는 극대값도 얼마야? 4가 되는 이런 그림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봐봐.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는, 다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칭.
알파 더하기 베타가 당연히 2분의 1 A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선생님, 제가 알파를 집어넣을 건데요. 다시 한번 뭘 집어넣을 건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막히는 거야. F 알파가 마이너스 4가 된다고 계산을 해도 A도 있고 알파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얘가 나올 리가 없어. 나오긴 나와요. 왜 나오냐? 모르는 점 몇 개야? 두 개지? 네. 그러면 F 알파 불러봐. 알파 알파 제곱 플러스 1분의 4알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입니다. 맞아요? 네. 알파 대신에 X 써도 돼요. 또 두 번째 식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2알파 제곱 마이너스 A알파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맞아, 틀려. 네.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면 뭐가 나와? 알파하고 A가 나올 거야. 맞지? 이거 뭐 전개해서 다시 한번 뭐 해서 올려가지고 알파 A가 사라지면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정리하면 4알파 제곱 마이너스 A 알파는 마이너스 4배의 알파의 알파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랑 얘랑 연립방정식 풀면 A 알파가 사라지면서 뭐가 나타나? 알파가 나타날 거야. 맞아, 틀려. 인정? 됐습니까? 그래서 알파는 뭐 이 연산이 좀 꼬여 있는 그런 문제일 뿐이에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그리고 나서 최대값을 찾으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무슨 값? 이거 최대값 얼마야? 아니네. 근데 봐봐. 이건 솔직히 짜맞추면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하고 여기가 4잖아. 맞아, 틀려. 네. 맞아요? 네. 만약에 알파, 여기가 알파인데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에서 4 아니야. 맞지? 네. 4가 여기 있어. 그럼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시작? 4. 이해되니? 네. 맞아요? 네. 솔직히 알파 더하기 베타 찰 필요 없었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야. 다시 여기가 뭐가 돼? 근데 4가 있어, 없어? 네. 최대값은 여기 아니면 여기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4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틀려.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값이야? 최대값. 이해 가십니까? 네. 됐어요? 뭐, 선생님, 뭐, 그러니까 A를 찾아야 되는 거지, A를.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무르르듯이 흘러가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 자, 13번. 이런 문제가 진짜 뭐라 그럴까? 좋은 문제야.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 실제로. 그냥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물 흘러가듯이 하다 보면 나와. 맞지? 여기서 수학적 전문 용어 뭐가 있어? 시작? 극대값. 참고적으로 극대값은 무슨 값이야? Y값이에요. 문제 별로 안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불러. F 프라임 X는 2의 마이너스, 쏘리.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가 돼. 이거 미분 가능하죠? 둘이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 코사인이 죽나? 코사인이 죽는구나. 그럼 마이너스 2배의 2의 마이너스 X 사인 X가 된다. 맞아, 틀려. 미분 가능하니까 얘가 0 되는 걸 찾을 거야. 맞아? 그러면 사인 X가 0 되는 애들, 다시 한번 사인 X가 뭐가 되는 애들? 사인 X가 0 돼. 그럼 따라서 사인 X가 0 되는 애를 찾으면 X가 얼마야? 시작. n파이죠. n은 얼마부터? 0, 1, 0은 안 들어가는구나.
1, 2, 3, 4. 맞아, 틀려? 네. 맞나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극대극소를 판단 내리는 방법 중에 빠른 방법을 얘기해 줄게. 그래프를 그리면 돼. 근데 이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질 거 아니야. 맞아, 틀려? 이해가니? 그러니까 F 프라임의 부호만 따질 거니까. 다시 F 프라임이 뭘 따져? 얘는 어차피 뭐가 돼? 양수가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x만 따지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x를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야. 맞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맞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얘만 찾으면 끝나. 얘는 무슨 값이야? 시작? 극소값. 나 지금 플라인 부호 따진 거야. 증간표 안 그리고.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은 표 그려야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서술에서 표 그려야 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네가 극소고 극대고 극소고 극대가 되는 거야. 맞아, 틀려? 따라서 극대는 x가 얼마? 시작? 2n 파이에서 나타나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an이라는 건 극대값들을 x가 작은 짝에서부터니까. 맞지? 여기다 얼마? 2파이 집어넣을 거야. 2파이 집어넣으면 얘는 항상 얼마야? 0. 얘는 항상 얼마? 1. 그러니까 어떻게 돼? 2의 마이너스 2파이, 2의 마이너스 4파이, 2의 마이너스 6파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뭐야 이름이? 시작? 무한등비 급수. 공비는 2의 마이너스 2파이. 맞습니까? 맞아요? 답은 몇 번? 2번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그럼 선생님 이 문제가 만약에 모의고사 같은 데 나왔다 그러면 몇 점짜리겠어? 몇 점짜리야? 4점이에요. 아니에요. 4점이야. 4점 더 틀렸네. 자, 14번. F 프라임 X가 나왔다. 그러면 얘가 F 프라임 X에서 우리가 F 프라임 X에서 뭘 찾을 수 있어야 돼? fx를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맞아, 틀려? 뭐도 볼 수 있어야 돼? f2 프라임 x. 미적에서는 f2 프라임도 볼 수 있어야 되죠. f 프라임을 보려면 뭐만 보면 돼? 시작.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보면 되고, 2 프라임을 볼 것 같으면 뭘 보는 거야? 그치. 누구의? 이거의 극최 플러스 마이너스와 극대극소를 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편한 방법이 극대극소부터 보면, 다시 뭐부터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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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시작. fx의 변곡점. 다시 무슨 점? 그래서 a부터 f까지 변곡점은 3개가 아니라 몇 개야? 시작. 4개.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2분의 c. 2분의 c는 여기야. 조심하세요. 함수가 뭔지 봐야 돼. 2분의 c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다. 맞지? 그 다음에 D에서는 뭐야? 또 fx. 맞아, 틀려? fx는 뭐야?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증가해서 감소니까 극대값을 갖는다가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니은은 수2에서 다뤘던 부분이고 디귿을 이제 미적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자,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갖고 변곡점의 x좌표는 fx이다. 일반적으로 이걸 뭐라 그럴까? 네, 중간에서 조금 애매한데 치역. 지역 점근선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만나니까. 만나면 점근선이 아닌 거야.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우리가 함수를 그리다 보면 여기 봐봐.
함수를 그리다 보면 말이야. 이런 함수가 있어. 네. 그럼 x축이 점근선일까? 네. 만나는데? 저거 전문선이라고 했습니다. 점근선이라고 보는 게 옳아요. 무한대로 갈 때, 다시 뭐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점근선이다. 그냥 점근선이다라기. 점근선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미 디펜드하고 있는 거지. 다시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가 정확하게 이제 무한대로 x가 점점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x축이 점근선이 된다. 로그 같은 경우는 x가 0에 플러스로 가게 되면 y축이 점근선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한 거죠. 됐습니까? 자, 17번. 얘가 뭐야? 좌표. 좌표의 다른 이름은 위치. 위치. 근데 또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이제는 식을 보는 거는 당연한 거고, 맞아, 틀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는 수학적 전문 용어가 이제 지식이 되는 거죠. 맞아, 틀려. 식을 보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수학적 전문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이게 무슨 내용입니다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좌표가 속도가 3에 중요한 말 뭐야? 속도. 다시 뭐라고? 속도가 3에 있다. 그런데 얘가 실제로 이게 과연 미적 문제인가? 속도가 3에 있다. 맞아. 속도가 같아진다. 속도 불러. 시죠? K 4t 세제곱 마이너스 24t제곱 플러스 36t야. 맞지? 여기에 글이 몇 개야? 시작? 3개. 다시 몇 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 그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는 게 얘가 0보다 커야 되잖아. 맞아, 틀려. 0보다 큰 지점에서 3개이기 때문에 0이 여기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어디야? 0에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미적은 아닌데 함수를 너무 쉽게 줬다. 개념적으로 하고. 자, 넌 또 뭐야? 뭐가 보여? 리미트가 보인다. 다시 한번 뭐가 보인다? 시그마가 있건 말건 상관이 있다 없다. 로피탈 쓸 거예요? 로피탈 쓰는데 얘는 상수야. 맞지?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미분하면 1이고 맞죠? 얘를 미분했을 때 시그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봐봐. 시그마 fx를 미분할 거야. 다시 한번 시그마 fx를 뭐 하자고? 맞아, 틀려. 미분하면 뭐 나와? 시그마 f 프라임 x가 나와. 맞아, 틀려. 왜 이거는 무슨 함수니까? 더하기 함수니까 fkx라고 하면 얘는 f1x 더하기 f2x 더하기 점점점이니까 미분하면 각각 미분한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시그마는 응? 약 먹었니?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시그마 t는 1번부터 n번까지 맞지? 여기서 변수가 뭐야? 시작 h. 그럼 어떻게 돼? g 프라임 1 플러스 th 곱하기 t가 되는 거지. 맞아, 틀려. 이해되십니까? 맞아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하면 이제 h에다 0 넣으면, 다시 h에다 뭐 넣으면? 시그마 t는 1번부터 n번까지 t가 변수잖아. 맞아, 틀려. 얘는 g 프라임 1이란 말이야? 인정? 그럼 g 프라임 1은 상수죠.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g 프라임 1 곱하기 얼마? 2분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가 끝나죠. 네. 저번 시간에 시그마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어요. 뭐 그래도 되고.
저번 시간에 시그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시그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반항이다. 그래서 일반항을 알 때와 모를 때를 가지고 우리는 정리를 했었다. 자, 20번. 중심각이 세타이고 넓이가 8인 부채꼴 원뿔 모양의 그릇을 만들 때 부피.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봐야 돼? 그려봐요. 부채꼴부터 그려봐야 돼. 부채꼴의 중심각이 세타야. 근데 넓이가 8이래. 불러. 8은 시작. 2분의 1 R제곱 세타야. 맞아, 틀려. 그래서 R은 뭐가 되는 거야? 세타로 표현을 하면 루트 세타분의 4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요렇게 R을 선생님 루트 세타분의 4입니다 라고 놓고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인정. 이해 가세요? 됐어요? 근데 실제로 수학하는 사람들은 안 끌고 가요, 이렇게. 왜? 그냥 여기 두고 가죠. 복잡하잖아. 맞아, 틀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얘가 뭐냐면은 원뿔 모양의 그릇에 뭘 만들어야 돼? 부피, 원뿔을 만들어야 돼. 다시 뭘 만들어야 돼? 그럼 원뿔 만들려면 원뿔을 그려봐야겠지. 뭐가 빠졌어? 여기에 뭐가 없어, 원뿔인데? 밑면이 없지. 밑면에 뭐도 필요한 거야? 중심각 반지름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네. 그러면 요 반지름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 시작. 높이. 그러니까 얘하고 이제 뭐로 다 세타로 표현을 하란 얘기야. 맞잖아. 이렇게만 나와도 되는데. 그러면 질문. 요 반지름 어떻게 찾아? 이름이요? 호의 그 호의 길이. 호의 길이. R 세타는 2파이 반지름이 된다. 맞아, 틀려. 그래서 반지름은 얼마야? 2파이분의 R 세타다. 근데 R이 이거라며. 네. 맞아, 틀려. 그러니까 2파이분의 8 루트 세타가 된다. 파이분의 4 루트 세타다. 이게 반지름이야. 맞지? 파이분의 4 루트 세타다. 그럼 이제 H를 찾아야 되는데 H는 어떻게 찾아? 피타고라스. 이게 뭐야? R이잖아. 네. 맞아, 틀려. 루트 세타분의 4가 돼요. 맞습니까? 네. 그럼 뭐가 나와? H가 나오겠지. 네. 다시 뭐가 나와? 그러면 자, 이제 산으로 갈 거야. 불러. H제곱은 세타분의 16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6 세타가 돼요. 맞습니까? 네. 됐어요? 네. 계산을 하면 파이 제곱 세타분 16에다가 얘는 뭘 곱했어? 아니요. 파이 제곱 마이너스 세타 제곱. 이게 H제곱이야. 맞아, 틀려. 네. 그럼 따라서 H는 이거의 루트가 될 거다. 인정? 됐어요? 네. 근데 내가 왜 여기까지 했냐면, 자, 봐봐. 이제 부피. 다시 뭐라고? 내가 여기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봐. 지금 벌써 이거 보면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부피 V는 불러라. 3분의 1 파이 제곱분의 16 세타 곱하기 H 루트 파이 제곱 세타분의 16의 파이 제곱 마이너스 세타 제곱. 인정? 이거를 뭐 해야 돼? 정리해서 뭐 하자? 미분하자. 다시 한번 뭐 하자? 이러면 솔직히 말할게 초딩이야.
H제곱은 뭐였어, 아까? 지웠네? 파이 제곱 세타분의 16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6세타. 맞지? 네. 맞아, 틀려. 다 뭐로 나타나? 세타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나. 반이라는 건 2파이분의 R 세타인데 R도 그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부피 V는 그냥 보여주면 3분의 1 파이 R 제곱 H인데. 자, 봐봐. 여기에 변수가 몇 개야? 3개. 아, 2개. 뭐 R과 H. 네. 맞아, 틀려. 그럼 V 프라임은 3분의 1 파이를 두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요거 미분할 수 있냐고. ERH R 프라임. 2R 곱하기 R 프라임 H 플러스 R 제곱 H 프라임. 맞아, 틀려. 아까보다 식이 깔끔하죠? 네. 그럼 선생님, R 프라임은 뭐예요? 요 R이 지금, 쏘리. 이거 라지 R 맞아? 헷갈리니까. 이거 스몰 R. 그래서 스몰 R은 라지 R 세타가 되는 거야. 맞아, 틀려. 네. 그럼 선생님 여기서 R 프라임이 뭡니까? 다시 뭐라고? R 프라임이 뭡니까? 이거 미분한 거야. 세타로. 맞잖아. 그럼 얘는 R 프라임은 이제 필요하면 하는 거야. 2파이분의 1에. 맞아, 틀려. 분자만 미분하면 되죠. 네. 근데 분자 라지 R도 세타에 관련된 함수 아니야. 맞잖아. 이 정도는 해도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H 같은 애를 이렇게 복잡한 애를 세타로 두고 미분하겠다는 건 진짜 틀리자고 작정하고 있는 애라는 얘기야. 이해가 하니? 됐어요? 이 문제는 이런 계산 방법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를 쓰게 되면 식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2개 정도는 써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됐습니까? 네. 됐어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 절벽이 이렇게 있어. 바다야. 바다에 배가 떠 있어. 여기에 사람이 서가지고 이 배에다가 밧줄을 연결한 다음에 땡기고 있는 거야. Understand? 사람이 밧줄을 가지고 땡기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 이 방향으로 가겠지. 이해 가니? 네. 됐어요? 예? 뭐라고 할까? A라고 할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배까지의 거리는 얼마라고 할까? B라고 하자. 다시 뭐라고 하자? Understand? 그랬을 때 배의 속도를 구하라. 공비정 무시해요. 가서 물리나 해. 왜? 물의 저항은 마찰력. 미쳤냐? 여기에 물의 저항이 어디 있냐? 이미 땡기고 있는 사람이 물의 저항 다 생각해서 밧줄을 땡기고 있는 건데? 장력. 맞아, 틀려. 이해가 니? 사람이 A만큼 땡기고 있잖아. 저 속도 나오려면 이 사람이 땡기면서 물의 저항 다 이미 다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야. 맞아, 틀려. 다시 말할까? 공기 저항도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미 이 사람이 모든 저항값을 다 짊어지고 가고 있어. 하나 더. 이 절벽의 높이는 H라고 해봅시다. 다시 뭐라고 하자고? 근데 자, 지금 봐봐.
배 속도를 구하라는 거는 여기서 뭘 구하라는 얘기야? 이 문제가 답이 안 나와도 개념상으로 진짜 좋은 문제. 배의 이 조건에서, 이 그림에서, understand? 자, 이 조건에서 뭘 구하자는 얘기야? B를 이동하는 원래 뭐라? 아니, 배 속도를 구하자며. 여기서 배 속도가 뭐냐고. 진짜 미치겠네. 씨. 이게 배 속도 아니야? DVD, GT. 네. 이게 길이잖아. 네. 맞아, 틀려. 속력이라고 해줄까? 됐어요? 그래서 얘가 피타고라스기 때문에, 다시 뭐기 때문에? 포인트는 뭐냐면, 요 길이는 얼마냐 이거야. 아, 요 길이도 잡아줄게. 요 길이 x라고 할게요, 처음에. 다시 뭐라고 하자? x. 인정? 됐니? 그럼 불러. 시작. x제곱은 h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맞지? 이게 나오는 거야. 물론 이 길이는요, 어떻게 돼? x-at야. 처음에 x였으니까. 처음이 뭐였으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뭐란 얘기야? 시작. 초딩. 그래서 x 대신에, 맞지? 지금 이건 무슨 얘기야? 길이 얘기잖아. 다시 무슨 얘기? 그래서 이걸 뭐 하자? 미분하자. 다시 뭐 하자? 불러. 시작. EX, DX, DT가 EB, DB, DT가 되는 거죠. 이건 뭐야? DX, DT가 뭐야? 길이의 변화율. 맞아, 틀려.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맞니? 네. 2 없어지고. 맞아, 틀려. 네. 따라서 DB, DT는 불러. 마이너스 B분의 AX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개념상으로 진짜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가 속도가 뭔지, 맞아, 틀려. 속도가 뭐야? 속도는 엄밀히 말해서 뭐예요? 속력이라는 거는 길이의 변화율이죠. 속력이 길이의 변화율. 아, 속도라고 해야 되나? 길이의 변화율. 위치의 변화율. 맞아, 틀려. 이거를 루트 잡고 계산을 하겠다. 됐습니까? 죽어나는 거야. 루트 잡고 계산해봐. 특히 여러분 이 변화율 문제라는 거는 문자가 100개가 되든 1000개가 되든 상관없이 아 네가 변수가 뭐구나. 그래서 미분을 할 때마다 다시 미분을 뭐라고? 그러면 선생님 정리하는 새끼는 아무도 없겠지만 그래도 할 거는 해야겠죠. 나는 짜증이 나 있지만 응? 무슨 얘기야? 반지름 맨 처음에 3인 9가 있었어. 맞아, 틀려. 맞아요? 편하게 갈까 그냥? 편하게 가자. 미안해.
풍선에 바람을 들면 말이야. understand? 바람을 들면 매초 부피가 2씩 증가해. 네. 그랬을 때 반지름이 3일 때 겉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참고적으로 이거는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거의 수토 문제예요. 단 처음에 반지름은 0으로 보자. 1로 할까 0으로 할까? 말로 해봐. 네. 좋아. 단 R0는 1이다. 처음에 풍선이 있으니까 반지름이 없지는 않을 거야. 맞지? 어? 9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풀 거야? 불러봐. 그러니까 네가 바보 소리를 듣는 거야.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뭐가 나왔어? 부피 나왔잖아. 이건 뭐야? 9야, 9. V는 불러. 9의 부피. 3분의 4 YR 세제곱. 부피의 변화율 나왔잖아. 부피의 너 2잖아. 맞아, 틀려. 네. 그러니까 얘를 뭐 하자? 미분하자. 다시 뭐 하자? 다시 뭐 하자? 근데 봐봐. 여기에 변수가 뭐야? 아니요. R이야. 그러니까 니네를 이게 변화율 문제는 헤매는 게 뭐냐면 양쪽에 함수가 있는 형태란 말이야. 그러면 dv dt는 불러봐. 4 파이 r 제곱 dr dt가 될 거야. 맞아, 틀려. 네. 근데 얘가 부피가 얼마야? 2잖아. 다시 얼마? 따라서 몰라. dr dt는. 알았어. 그냥 정리해도 돼. 1은 2 파이 r 제곱 dr dt가 될 거야. 이거 분수로 안 써도 돼. 이렇게 하든 정리를 하든 상관은 없는 거죠. 결론. 맞아요? 근데 뭘 구하라고 그랬어? 넓이. 다시 한번 뭐라고? 넓이. 겉넓이. 9의 겉넓이 불러. 오늘이요? 어. 그러니까 네가 바보야. 여기 있잖아. 여기서 변수가 뭐야? 시작? R. 다시 뭐라고? 불러봐. ds, dt는. 이거 원하는 거 아니야? 8파이 2에, 8파이 r에다가. 다시 8파이 얼마? 맞아요? 네. dr, dt가 되는 거야. 그럼 끝났어. 솔직히 이건 의미가 없어. 반지름이 얼마일 때? 3일 때. 다시 한번 반지름이 얼마일 때? 그럼 일로 가보면 반지름이 3 나와. 그러면 dr, dt는 3 들어가면 18 파이분의 1이네. 맞아, 틀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8 파이 곱하기 3 곱하기 18 파이분의 1이야. 맞니? 그럼 파이 없어지고. 맞습니까? 3 없어지면 6, 24. 얼마? 그냥 3분의 4라고 딱 떨어져. 뭔 소리야? 몰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미적분, 특히 이 문제 제목은 변화율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 변화율에서는 그냥 뭐야? 식 써놓고 미분하면 되는데 변수가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변화율 얘기는 끝난 거야. 변화율은 양쪽으로 함수가 있다. 다시 양쪽으로 뭐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의 넓이다. 다시 원의 넓이다. 그러면 S는 파이 R 제곱 아니야. 맞지? 엄밀히 말해서 변화율 문제는 S는 파이 R 제곱이 아니라 ST는 파이 RT의 제곱이다라는 원래 이거야. 왜? 변하니까. 다시 뭐 하니까? 이렇게 개념만 잡아놓으면 그리고 나서 미분 때리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변화율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변화율을 dr, dt, ds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느냐? 변화율 문제가 나올 때 가끔 가다 보면 빈칸으로 나와요. 다시 뭐로 나와? 애들 장난하는 문제예요. 근데 변화율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개념이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서는 그냥 웬만하면 수학하는 애들은 그냥 식이 나오면 한 문자로 잘 안 바꿔. 복잡해지니까. 막 루트 나오고 분수 나오고 짜증나잖아. 맞아, 틀려. 그걸 왜 바꿔? 어? 루트 만들어 놓고서 그걸 갖다 또 미분하겠다고? 에이. 말씀하세요. 제가 일반화시킨 조건이 있어요. 안 들려. 일반화시킨 조건이 있어요. 어느 거? X, L, X. X, L, 다 해, 사람들. 너뿐만이 아니라 이미 많이 해놨어. X의 N제곱 L, X를 어, 많이 해놨어, 사람들. 너뿐만이 아니야. 그것만 있는 줄 알아? xn제곱 곱하기 2의 x제곱도 사람들은 적분을 공식화시켜서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xn제곱 lnx뿐만 아니라 xn제곱 2x도. 조건이요? 조건 생각. 자, 14번으로 갑니다. 1번 넘어 갈게요. 1번 은근 어려워. 1번 뭐가 어려워? 자, 5번. 1보다 작은 양의실수 k가 정역인 함수 kx, 파이x, sin 파이x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근데 두 넓이가 뭐하다? 같다. 맞아, 틀려. 뭐 해봐야 돼? 그런데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넓이가 같다. 뭐겠노? 조건. 미쳤죠? 그려보면 나오죠? 됐어요? 뭐야? 1보다 작은 양의 실수야. 이 주기가 얼마야? 2. 주기가 2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야. 맞아. 네. 그랬을 때 y축과 요만큼. 맞아, 틀려. 이게 뭐야, 시작? S1. 맞지? 그리고 fx와 x는 2분의 1. 얘와 얘로 둘러싸여. 여기. 이게 뭐야? S2. 맞니? 근데 S1과 S2가 같대. 무슨 얘기야? 인테그럴 0에서 2분의 1까지 fx-kdx가 얼마다? 0이다. 넓이가 같다라는 게 그런 제발 이상한 공식하지 말고 등적 공식이라 그러죠. 넓이가 같다. 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넓이가 같다 그러면 각각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정적분 때리면 0 나온다. 맞아, 틀려. 이렇게 쓰면 좋은 점이 뭐야? 얘가 없어도 돼. 맞아, 틀려.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고 나면요. 이 식을 계산을 하고 나면 알파가 중간에서 연결되면서 사라져요. 됐어? 네. 함수가 같기 때문에. 2번 넘어가고 3번 넘어가고 6번 얘가 뭐야? fx equal k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죽겠네요. 뭐 하자? 미분하자. 왜 미분하자? 뭐야? 왜 미분하자? 그때 이것도 미쳤죠? 왜 극대극소 왜 찾자? 그리고요. 그렇지. 왜 그려? 근의 개수. 그럼 근의 개수 나왔으니까 그리자지. 결론이 그거지. 왜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할 때 이놈들아 앞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앞에서부터 하지만 문제를 풀 땐 뒤에서부터 풀어야 된다. 항상 결론부터 얘기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근의 개수 그려야겠네? 그럼 그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극대극소가 필요합니다. 극대극소 어떻게 찾을 거야? 플라임 x가 0이다. 그러니까 플라임 x가 0. 그게 문제 해결 얘기야. 죽어요. 그러니까 계산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배울 땐 이렇게 배우잖아. 맞아. 문제를 풀 땐 거꾸로 가는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계획이고 문제 해결이야. 이걸 뭘 쓸지 알아 몰라.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맞아. 내가 뭐부터 해야 되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100가지가 있는데 뭐부터 해? 기분 꼴리는 대로 할까? 그럼 뒤에 가면 망가져. 거꾸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문제 해결력이야. 니네가 배우고 있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거꾸로 가는 게 뭐야? 수학밖에 없어. 이 방식 자체가 수학이고 니네가 세상에 나가서 쓰는 거는 문제 해결할 때 뭐가 부딪혔어.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내야 돼. 이 방식이야. 긴 얘기 안 할게요. 칠 번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X1하고 X2 사이에 그 변화는 결국 그 결론이 뭐냐고. 결론을 얘기하라고. 결론을. 결론이에요? 아 진짜. 결론은요. 결론 보여 안 보여? 변곡점이라고 이 새끼야. 2제곱분의 1. 투플라임의 부호가 변했잖아. 2제곱분의 1을 기점으로 투플라임의 부호가 변하는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러니까 2제곱분의 1이 뭐라고? 변곡점이라고. F2플라임 2제곱분의 1이 0이라고. 그 소리야. 부호가 변했네? 책 좀 읽어. 책 좀. 시컨트 4제곱 어떻게 할 거야? 빨간색으로. 시원해요. 누구를? 아, 아니에요. 시컨트 제곱 누구예요? 인테그랄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 곱하기 시컨트 제곱 x dx를 하게 되면 무슨 적분? 치환적분. 삼각함수는 치환적분이야 다. 누구를 치환할 거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탄젠트를 치환해야 되죠. 탄젠트 심이 궁금합니다. 와가지고 또 그러겠지. 선생님 제가 연산을 틀렸어요 라고 헛소리 삐질삐질 해야 되겠지. 자 9번 어떻게 할 거야? 시그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1 시그마 k는 1번부터 몇 번까지야? n번까지인 건 이미 알아. 맞아 틀려. n번까지 아는데 왜? 일반항이 원래 시그마를 쓰려면 시그마 k는 시그마 k는 1번부터 일반항이 나와야지 끝번이 나오는 거야. 맞아 틀려. 넣었어요. 일반항은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원래. 니네가 꼭 문자만 나오면 얘가 씨발 일반항이라고 우겨. 그러니까 수원에서 작살나는 거야. 일반항은 얘를 보는 거야.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만든 거야. 얘가 뭐가 되는가는 상관이 없어. 볼 줄은 모른다는 얘기지. 나도 알아. 2의 n분의 k's. 맞지? 글씨 잘 안 보이니까 파란색. 불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까지 n분의 k의 제곱에
2의 n분의 k의 n분의 1이다. 그럼 누구를 x로 볼 거야? n분의 k예요. 이런 거 x로 보면 돼야 안 돼? 없어 그런 거. 무조건 1차야. 다시 몇 차? 그럼 얘는 인테그랄 불러 0에서 1까지 x제곱 2x dx니까 무슨 적분? 부분적분 연락의 몇 번? 2번. 없어. 21 높이 x 깊이 수면의 넓이 루트 x제곱 플러스 4. 네. 수면의 넓이. 근데 뭘 구하래? 부피를 구하래. 다시 뭘 구하래? 물론 인테그랄 0에서 21까지 루트 x 플러스 4dx 끝. 이게 부피 아니야. 부피가 어떻게 구해? 넓이 적분. 넓이 접근한 거 아니야. 아니 넓이를 줬잖아. 왜 이거 제곱하고 싶어? 3분의 2 x 플러스 4. 불러. 인테그럴 0에서 8분의 파이까지. 불러. 2분의 1 코사인 8x. 맞아요. 예. 코사인 8x. 죽어요. 주기가 얼마야? 코사인 8x가. 4분의 8. 4분의 파이니까 8분의 파이는 반주기네. 맞지? 네. 코사인은 반주기 때리면 0 나오죠. 사인은 한 주기 때려야 0 나오는 거야. 맞아, 틀려. 0부터니까 맞지? 그러니까 얘는 없어져 버리고 답은 16분의 파이. 이런 문제들을 적고 이게 뭐야? 반각이야. 반각이야. 그러니까 배가 거꾸로 가는 거 맞아, 틀려.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야? 얘가 2차니까 8x가 되는 거야. 1차로 바꾸면. understand? 삼가함수는 드부어블의 정리에 의해서 차수와 각도를 곱하면 일정한 숫자가 나오거든. 자, 함수에 대해서 t, 여기서 변수는 x예요. 맞습니까? 네. x 이퀄 k에서 극대일 때 k의 값을 gt라면 gt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야. 왜 쉬운 문제야? 내가 쉬운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뭐니?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면 돼. 이게 뭐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게 몇 가지지가 아니라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야. 니네가 흘러갈 때 아는 게 뭐가 있어? 시작. 극대. 다시 뭐라고? 불러. 안 부르잖아. 딴 생각하잖아. 극대극소면 F 플라임 X부터 하고서 판단 내릴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딴 짓을 하고 있을까? 근데 문제는 FX 미분 못하죠? 할 수 있어요. 자, 불러. 시작. 2t T 곱하기 2 곱하기 lnx 곱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2x가 0 되는 새끼. 맞아, 틀려? 네. 우린 여기서 뭐 찾아야 되는 거야? 뭐 찾아야 돼? x x 찾는 거야. 다시 뭐 찾자고? x 그럼 선생님, 2 없어지고요. 맞아, 틀려? 네. t 곱하기 lnx 곱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x가 0이어야 되는 거야. 맞아, 틀려? 네. 이걸 만족하는 뭘 찾아야 돼? 시작. x가. 다시 무슨 가? 다시 무슨 가? 어떻게 찾아? 그러면
X제곱 t 곱하기 ln x는 x 제곱이다. 맞아, 틀려. 이해되세요?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x를 찾아야 되는데 t 찾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네. 됐어요? t 찾는 거 아니야? t 찾는 게 아니라 요걸 만족하는 x 값을 찾아야 되는데 연산이 안 되니까 뭐 해보자 시작? 그려보자. 근데 이미 나왔어. 이걸 넘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x 곱한 이유가 곡선이야. 맞지? 아는 거 아는 거니까. 그럼 자 봐봐. x제곱이 이렇게 생겨. 맞아, 틀려. 맞아요. ln x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면 극대극소 생길 일이 없지. 접하면 생길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 접선이지. 맞아요? 그럼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냐 이거야. 우리가 이렇게 그렸지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네. 자,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understand? 네. 자, 봐라. 이 함수를 볼 것 같으면 x는 어차피 양수니까 맞지? LNX가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은 0인데 이 그림에서는 lnx가 아래에 있잖아. 맞아, 틀려.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시작? 음수고 여기까지는 양수고 여기는 다시 음수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럼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여기가 극대잖아. 여기가 K야. 맞아, 틀려. 맞아요. 이 K의 값을 뭐라고 하자? GT라고 하자. 이제 T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T 곱하기 ln K 마이너스 K 제곱이 0이니까. 맞아요? 모르겠어? 알았어. K 들어가면 0이잖아. 맞지? 맞아, 틀려. 이런 함수를 얘기하는 거지. K가 X가 K일 때 몰라. X가 K야. 다시 X가 뭐라고? X가 K인데 그 K가 GT야. 맞아, 틀려. K가 GT야. 맞지? 그러니까 X가 K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맞니? 베타가 K인데 다시 베타가 뭔데? K인데 여기에 K가 들어간 거나 GT가 들어간 거나 똑같잖아. 맞아, 틀려. 인정? 맞습니까? 알파 베타 쓰면 안 되네. 그래서 아마 알파 베타 쓰면 안 되고 뭐 그냥 PQ라고 하면 되겠지 뭐. A, B도 좋고. 됐어요? PQ는 어차피 쓸 일 없고 여기가 K니까 맞지? 그랬을 때 뭘 구하래? G 프라임 알파 구하래. 뭐 하면 돼? 집어넣어요. 미분하면 돼. K에다 알파 집어넣어요. 미친 거냐? 어디다 알파 넣으면 돼? T에다 알파 넣으면 돼. GT야. 아, 끝났잖아. 아, 미분하라며. 네. 미분해봐. ln GT 플러스 플러스 T 곱하기 GT분의 G 플라임 T 마이너스 2배의 GT 곱하기 G 플라임 T가 0이야. 맞아, 틀려. 네. 맞니? 네. 그런데 GT, 알파가 이게 뭐야? 이 제곱이라며. 2. 맞아, 틀려. 네. 맞아요? 네. 이해가? 네. 문제는 위에 알파 집어넣고 찾아야죠. 알파. 그렇지. 어디에다? T에다가. 다시 한번 뭐에다가? 알파. T에다가 맞지? 뭐?
여기다가 거기다 말고요. 아래식에다가 넣으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그냥 풀이를 이쁘게 물을 흘러가듯이 그냥 계속 자기 풀이 보면서 푸는 거란 말이야. 자, 봐봐. 뭐가 좀 이상하지? F가 양수고 G가 양수인데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S는 뭐의 미분이야? 곱의 미분 아니야. 속임수라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무슨 미분? 몫의 미분에서 나왔을 거야. 맞지? 맨 처음에 뭐 한 거야? gx분의 fx를 미분을 한 거에서 출발을 했을 거야. 맞아, 틀려? 얘는 뭐야? g 제곱분의 gx의 제곱분의 맞아, 틀려? 네. f 랄랄랄랄랄라 귀찮아. 맞지? 네.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새끼는 뭐야? gx의 제곱 곱하기 g분의 f 플라임이 f 곱하기 g란 얘기야. 맞니? G제곱으로 나눠줘요. 그럼 뭐해? g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이분하고 똑같아요. g분의 f 플라임은 g분의 f가 되는 거지. 네. 이런 함수 미분해서 자기 자신 나오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그렇지, 지수함수. 아니면 이제 뭐로 가는 거야? 가장 무식한 방법, 이렇게 함수가 연산이 돼 있으면, 다시 함수가 뭐가 돼 있으면 뭐 하면 돼? h라고 쓰면 돼. 그럼 h 플라임은 h잖아. 네. 그럼 뭐야? h분의 h 플라임은 1이야. 그러면 ln h, 어차피 양수니까 맞아, 틀려? 얘는 뭐가 돼? x 플러스 c가 되겠지. 맞아요? 네. 뭘 구하라는 거야? h분의 1 구하라는 거야, h분의 1. 근데 뭐라 그랬어? G1분의 F1이 1에. 맞아? H1이 1에. 맞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런 문제를? 시작. 속임수라고 부르는 거야. 왜? 이 새끼를 어디서 봤지라는 걸 떠올리는 게 속임수야. 그러니까 물을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속임수야. 번뜩이는 아이디어, 내가 어디선가 봤던 그런 문제? 떠오르는 문제가 물 흘러가듯이 흐르는 문제. 이건 또 뭐야?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무슨 얘기야? 분리형 함수예요. 맞죠? 네. a 들어가면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다시 a 들어가면 뭐 나와야 돼? 형. 그러니까 첫 번째 뭐야? 2의 a제곱이 1이거나 또는 2의 a제곱은 2분의 1이어야 되는 거야. 맞지? 네. 맞아, 틀려? 네. 얘가 뭔지 나도 몰라. 인정? 네. 미분 가능한 가 미분을 해서, 다시 뭐를 해서? 0 되는 새끼를 찾아보면 a가 0 나와요. 0. 네. 얘가 0 되려면 거듭제곱이 있으니까 안 죽잖아.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네. 그래서 a가 0 나와. 자, 그런데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K지만 또도도도도도도 어디까지? K까지. 상수함수가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선이 생기는. 맞아, 틀려? 네. 맞아요. 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돼? fx가 gx보다 항상 어디에 있다? 위쪽에 있다. 따자, 어느 쪽에 있다? 위쪽에 있다. 그러면 이 함수는 뭔지 모르지만 이 곡선이 understand? 뭐 이 곡선이 이렇게 생긴다고 할 때 맞아, 틀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기면 좆땡이.
왜? 이건 뭐야? 직선하고 비교하면 넘어가서 깔아진단 말이야. 맞아, 틀려. 그러니까 똑똑한 새끼는 벌써 알아. 이게 성립하려면. 그러면 얘가 0인데, 다시 뭐한데?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아? 오다가 뭐 해야 된다? 시작? 접해야 된다. 결론 곡선, 직선 얘기야. 그러니까 얘랑 뭐 해야 된다? 시작? 접해야 된다. 유의 16인 거 찾는데. 불러. 2의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2의 2t제곱 마이너스 1은 16t 마이너스 k가 되고 맞아 틀려. 미분했을 때 16 나오는 t값 끝. 물론 봐봐. 여기 봐. 접할 때지만 다시 뭐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접할 때가 k가 무슨 값이야? 시작 최소값이지. 이 그래프가 옆으로 직선 자체가 옆으로 뽑아지면 항상 성립하니까, 맞지? 이것도 결론은 뭐야? 어머, 선생님, 곡선, 직선, 접선이 답이야. 맞아? 몇 번을 얘기해? 곡선, 직선은 접선이 답이다라고. 근데 물론 얘는 A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안 풀어봤죠? 문제 되게 쉬운 문제들이에요. 제가요, 여기가 미적분이라는 단원 자체가 문제 난이도가 맞추기가 엄청 어려워. 오히려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와. 맞아, 틀려. 막 함수가 지저분하게 나오면 차라리 쉬워. 왜? 계산 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시작? 길이 때문에. 뭐 해야 돼? 미분하고 제곱하고 1 더해서 루트 씌워야 돼. 맞지?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합차곱이야. 그리고 얘는 뭐니? 플라임을 줬어. gx를 줬는데 이걸 줬어. 무슨 얘기야? 부분적분 얘기라는 얘기죠. 맞아요? 물론 이걸 적분을 해도 상관은 없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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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죠? 눈에 딱 보이죠? 부분적분이라는 건? 양수 A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겼어? 딱 보는 순간에 나와있죠. 아, 이거 정규분포하고 똑같이 생겼어. A가 양수니까. 맞지? 0에서. 맞아요? 점 A 0,A에서 이 곡 접선이 0,A에서 근 접선. 어? 0 들어가면 1 나오잖아. 기울기가 0이 아닌 두 접선이, 어? 0이랑 안 만나는데요, 얘? 야, 0 들어가면 1 나오지 않아? 네. 그럼 0,A는 곡선 위의 점 아니야? 0 들어가면 A 나오죠. 위의 점에서, 어? 위의 점에서 이 곡선의 근 접선 중, 맞아, 틀려.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뭐라고? 아씨. 여기가 0,A잖아. 네. 여기서 접선인 거야, 이렇게. 네. 이게 접점이 아니라 여기가 접점이야. 맞아, 틀려.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좌우 뭐라고? 대칭이기 때문에 얘를 K라고 잡으면 얘가 얼마야, 시작? 마이너스 K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기울기가 0이 아닌 두 접선. 그러니까 얘 말고 실제로 접선이 3개가 있는 거야.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은 3개가 있는 거야. 맞아, 틀려. 얘가 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지? 그러니까 위의 점에서의 접선. 어디에서 근 접선. 맞아, 틀려. 근데 에서 근 접선은 그 점이 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 점에서의 접선은 이런 접선도 있지만, 아니, 여기에서의 접선. 예? 여기에서의 접선은, 이 점에서의 접선은 됐습니까? 이런 애가 있고, 맞아, 틀려. 이런 애가 있는. 우와.
얘가 접점이, 에서의 접선은 접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일반적으로 얘라고 하면 얘가 접점이 아닌 경우였어. 맞지? 그런데 접점이 일 수도 있다. 근데 얘는 그림 봐도 접점이 여기서 생기니까. 맞아, 틀려. 기울기가 0이 아닌 두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고, 그랬을 때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이다. 장난해? 여기가 세타야. 자, 저기가 뭐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2분의 세타잖아. 맞아, 틀려. 그럼 어떻게 돼? 탄젠트 세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분의 2 탄젠트 2분의 세타다. 맞아, 틀려. 네. 그럼 탄젠트 2분의 세타 나와,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와? 기울기가 나오지. 참고적으로 여기에요, 기울기는.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 좋은 문제죠. 좋은 문제예요. 니네가 안 풀고 들어오면 재미없어. 응? 제가 잔소리 하나만 좀 하고 갈게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 공부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 시간 싸움이야. 얼마만큼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내가 확 끄집어내느냐. 내가 그런 얘기했어. 우리가 수업을 할 거야. 맞지? 수업을 할 때는 예습도 있고 복습도 있다. 맞습니까? 예습과 복습 중에 중요한 게 뭐니? 예습. 그때그때 달라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라면 복습이 중요해. 새로운 지식이니까. 맞아, 틀려. 네. 근데 새로운 지식이 없고 내가 아는 상태에서 더 발전해 나가는 형태라면, understand? 예습이 훨씬 더 중요해. 왜 그러냐? 예습을 하고 들어오면 첫 번째가 뭐야? 그 시간 자체, 수업 시간 자체가 시간상으로는 똑같아질 가능성이 있어. 선생님, 제가요, 수업 시간에 하고서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과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맞았습니다. 근데 예습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앞쪽으로 당기는 거야. 맞지? 맞잖아. 수업 시간 복습인데 예습은 복습 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이 수업 시간 자체가 복습이 되고요. 근데 더 문제점은 뭐냐면 이 수업 시간 자체의 집중도가 다른 거야. 왜? 내가 모르는 것만 보면 되니까.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필요가 없어. 수업 시간 모든 걸 다 소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새끼 한 번 잘하면 뭐든지 한 번 잘하면 계속 잘하는 이유가 그거야. 못하는 애는 이만큼을 다 소화를 시켜야 되지만 잘하는 애, 이미 알고 있는 애는 이만큼이 아니라 요만큼만 소화시키면 돼. 맞아? 맞아? 시간은 거의 같아. 예습하고 수업하고 수업하고 복습하고 이 시간이나 이 시간이나 시간은 거의 같아요. 근데 이 시간 자체의 집중도와 활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시간 싸움이야.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집중도인데 집중력을 키울 수 있게끔 가는 게 understand? 그리고 내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으면 이 문제에 최대한 집중하는 습관. 그래서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첫 번째가 문제 표시하라 그랬지.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데 펜을 놓고서 가만히 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자세가 이러고 그래. 이거. 선생님은 편해. 니네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지. 딱 이렇게 정자세 잡고 있는 애들 특징 뭔지 알아? 대답도 안 해.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해? 그냥 혼자서 나가면 되는 거야. 지네들은 그래 놓고 돌아서서 하는 말이 뭐야? 꼭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하고 할 때는 이해를 했는데 왜
혼자면 안 풀리지. 그럼 선생님은 한마디 하죠. 그건 네 능력이지. 더 공부해. 그럼 누가 하냐고. 안 풀리는데. 끌고 가는 사람은 말이야. 리더라는 거는, 리더의 조건은 그거야. 끌려오는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돼. 돌려줘야 돼. 이 사람들이 뭔가를 했어. 맞아, 틀려. 리더가 뭐 해서 합시다 하면 이 사람들이 같이 할 거야. 맞아? 그럼 그 결과치를 돌려줘야 되는 거야. 맞니? 합시다 했을 때 오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을 투자할 수도 있고 100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야. 맞잖아. 안 그래? 그럼 리더의 능력은 뭐야? 10을 투자했는데 100을 돌려줘. 그게 진짜 끌고 가는 사람이지. 맞니? 10을 투자 안 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돌려받을 가치가 없는 거고. 맞아, 틀려. 10을 투자했는데 1을 돌려줘. 미친 거죠. 10을 투자를 했어. 그럼 10을 돌려줘.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하러 하니, 그거. 그래서 10을 투자를 해서 100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 주식이다.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콕콕콕콕 찍어주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지? 맞아, 틀려. 됐어? 그 찍어주는 거 방법 얘기해줘? 자, 헛소리 그만하시고요. 18번 거의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지 않을까. 킬러 문제네요. 우함수. fx는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이야. fx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절대값 t 마이너스 x ft dt야. 이게 헷갈리지. 뭐라고? 이거 처리하는 방법을 니네가 몰라. 저 알아요. 어떻게? 어떻게? 범위 나눠요. 누구의 범위를? T의 범위. 그렇지. 여기서 변수는 t야. x는 상수란 말이야. 그래서 t가 x보다 뭐 할 때? 클 때, 작을 때를 나눈다? 그러면 끝나는 문제야, 실제로. 가장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x는 얼마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야. 맞지? 그럼 얘기가 끝났어. 요것만 볼게요. 요것만. 어떻게 가야 돼?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플러스 인테그랄 x에서 1까지. 맞아, 틀려? 네. 맞니? 네. 맞아? 그럼 여기는 뭐야? t가 x보다 뭐 할 때? t가 x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겠지? 예. 맞아, 틀려? 예. 어디야? 앞쪽이야? 뒤쪽이야? 뒤쪽. 뒤쪽이야.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x가 여기 있을 때 t의 범위가 여기냐 여기냐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이거지. 지금 이건 t란 말이야. t. 맞아, 틀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는 뭡니까? 솔직히 의미가 없어. x를 기점으로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이게 t 얘기야. 이게 요 얘기야. 맞아, 틀려? 근데 x가 개나 소나 달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인정? 네. x에도 범위가 있으니까. 다시 x에도 뭐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t 플러스 x. x 마이너스 t구나. x 마이너스 t의 ft dt. 얘는 t 마이너스 x의 ft dt. 자, 내가 이거 정리만 하고 넘어갈 거야. 그런데
이 함수는 마이너스야. 다시 한번 뭐야? 이뻐 안 이뻐? 이뻐. 이뻐 안 이뻐? 이뻐. 이뻐 안 이뻐? 왜 안 이뻐? 안에 꼴이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가 아는 꼴이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x-t ft dt 아니야, 이 새끼야. 이거 미분하면 뭐 나와? FTD.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 나오는 거 아니야. 최이야. 아니, 씨발, 이거 다 전개하겠다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x-t ft dt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두 번 하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2에서 x까지 마이너스 들어가면 x 마이너스 t 또 마이너스 맞지? x 마이너스 t ft dt가 fx가 되는 거야. 네. 이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는 건 x가 t가 x보다 클 때와 작을 때야, 맞지? 변수는 t니까. 그러면 이 함수를 보면서 떠오르는 게 뭐야? 맨 처음에 뭐 하자? 1 집어넣자. 1 집어넣자. 마이너스 1 집어넣자. 또 마이너스 1 집어넣자, 맞지? 얼마부터 넣어볼까? 1. 1부터 넣어볼까? 네. 빨간색으로 1만 넣어볼게요. f 1은 1은 얘는 0이지? 네.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x 마이너스 t ft dt야. 쏘리 1까지. 맞아, 틀려. 나 미분한 게 아니라 지금 숫자 집어넣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나오는 건 뭐야? 우함수, 기함수 따지란 얘기야. 맞아, 틀려. TF 죽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묶고 x 인테그랄 마이너스 1까지 ft dt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t ft dt인데 죽어요. 이게 우함수니까 이건 뭐야? 기함수지. 그러니까 d질 거야. 맞아, 틀려. X는 1이니까. 아, x에다 1 넣었구나, 1. 다시 x에다 뭐 넣었어? 1.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배의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t dt가 f1 되는 거지. 또 f-1도 같은 식으로. 맞아, 틀려. 그리고 뭐 하자? 미분하자. 다시 한번 뭐 하자? 미분. 미분을 해버리면 f'(x는) 플러스 c자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ft dt 맞니? 맞습니까? 네. 또 뭐 하자? 1 넣고 마이너스 1 넣자. 맞아, 틀려? 네. 맞지? 네. 맞아. 근데 참고적으로 2번 미분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됐습니까? 정 안 되면 2번 미분해서 끌고 가겠지만 2번 미분해서 끌고 가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야. 알았니? 네. 정 안 되면 가겠지만. 됐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얘를 보면서 이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 거. 이거는 킬러도 아니지. 그냥 단지 니네가 하기 싫은 것 뿐이지. 맞아, 틀려. 근데 얘를 킬러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느냐? 이런 게 준킬러야. 가다가 내가 뭐라 그랬어? 물을 흘러가듯이 흘러가면 괜찮은데 네. 가다가 이제 막 과정이 루프로 꼬인다 그랬어. 맞지? 네. 어딘가 다시 뭐 해야 돼? 시작? 돌아와야 되는 거야. 네. 참고적으로 얘기한다. 골 때립니다. 이거 몇 차 함수야? 이거 코사인 함수야? 네? 아, 아니, 아니에요? 이거 좀 애매하죠? 이거 바로 써져 있는. 그렇지. 괄호가 쳐져 있어야 돼.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으면 x가 꺼내져 있는 거고. 맞아, 틀려?
인정?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코사인 함수야. 맞아요. 소연 함수예요. 코사인 함수야. 일차함수가 아닌 거야. 됐습니까? 수위 됐어요? 코스 됐니? 네 코스모 그래서 뭐 G형은 0이고 G 프라임 이걸 이제 다 써놓고서 이제 뭐 할 거야? 조합을 할 거야. G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맞아, 틀려. 됐나요? 됐어? 네. 정 안 되면 뭐 저거 두 번 미분을 해가지고 F가 끄집어 나왔을 때 이걸 끄집어 내가지고 F 프라임 얼마니까 F 프라임 얼마니까 뭐 이제 알아서 꼬일 거야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있는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미리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뭐 할 거야? 내가 막히는 부분만 집중하면 돼. 맞아, 틀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수업 시간에 복습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푼 방식과 선생님이 말하는 방식이 같으면 완벽한 거야. 맞아, 틀려. 안 그래? 네.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보다 내 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들보다 뛰어난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요. 답이 맞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자기 실력이지. 이렇게 해도 된대. 그럼 나는 앞으로 이렇게 풀 거야. 이건 내 방법이니까. 맞아, 틀려. 그게 수업 시간의 묘미야.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가 아니라 돌아왔을 때의 묘미. 그런데 이게 말이야. 실제로 이걸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해 50분이면 돼. 근데 그 50분을 앞으로 보내냐 뒤로 보내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달라지는 건데 문제점은 예습을 안 해오는 사람들이 과연 복습을 할까? 난 안 한다고 봐. 안 한다고 봐. 습관의 문제겠다.